예, 안녕하세요. 통감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토요일인데 좀 업무가 있어서 사무실에 온 김에 저희 사무실 랜선 투어처럼 한번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가 저희 정문이고요. 문을 열면은 이렇게 지금 응접실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손님들 오셨을 때 제가 뭘 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할 수는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뭐 상패 같은 것들, 위촉장 같은 것들 위주로 좀 둔 상태고요. 더 왼쪽 칸에는 제가 이제 출판을 한 책 2권이랑 그 다음에 뭐 간행물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모아놨는데요. 이런 제 책에 대해서는 제가 언젠가 한번 다시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 안쪽 방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이제 제 공간입니다. 여기는 이제 정말 제가 사물을 보고 뭐 오늘 같이 일을 할 때도 항상 이제 있게 되는 공간인데, 이쪽 보시면은 이제 제가 뭐 그동안 받아놨던 뭐 상패나 각종 자격증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걸어 놓은 상태고요.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뭐 보람찬 일이라고 할 수 있는 YTN 재직 당시에 받았던 호식이 2마리 치킨이라는 브랜드 회장님이 직원 성추행 건에 대해서 저희가 단독 보도를 해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노트북을 가지고 평소에 다니면서 이렇게 큰 화면에 물려놓고 예를 들면 엑셀 같은 좀 많은 자료들을 봐야 될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투 모니터 체제로 다니고, 출장 같은 게 있을 때는 노트북만 떼서 이동을 하면서 보는 편입니다. 이쪽 벽면에는 제가 작년에 이 청년노동 가이드북을 출판을 하면서 이제 북앤 토크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제가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요 내용들 뭐 2023년 9월 12일 날 요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제가 참 책을 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찼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그런 기회가 되었었습니다. 이제 업무를 마치고 가는 중입니다. 뭐 업무라고 해봐야 1시간, 1시간 반 정도 본 것 같고요. 이번 주처럼 주중에 아무래도 외근이 좀 있었던 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처리해야 될 페이퍼워크라는 양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주말에 하루 정도 나오는 거를 좀 선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번 주에는 뭐 특별히 큰일이 없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제가 한화 이글스의 오래된 팬인데 오늘 한화 또 개막전이 있기 때문에 직관은 못 가더라도 집에서 좀 이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마곡에 사무실을 얻게 된 이유는요, 지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고향이 천안입니다. 천안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화 팬이란 이유도 제가 고등학교를 북일고를 나왔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한화 팬이 된 그런 감이 있습니다. 천안도 사실 노무사로서 개업하기에 꽤 괜찮은 지역 중에 하나가 됩니다. 천안이 공단도 크고 젊은 인구도 많고 좀 성장 가능성이 지방치고는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지방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지방이야말로 진짜 고등학교 영업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어쨌든 기반은 있다 보니까 천안에서 개업을 할까도 좀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대학을 온 이후로부터는 계속 서울에 지금 한 15년 16년을 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고, 지역을 잡으면은 그 지역은 확실히 잡을 수 있겠지만 전국 단위로 사실 노무사가 영업을 합니다. 저도 기존 법인에서도 막 울산에 있는 자문사도 있고 막 그래서 실제로 뭐 출장도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서울에 차리면 전국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서울에 아닌 곳에 차리면 아무래도 그곳을 위주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조금은 걸렸습니다. 특히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더욱 그랬고, 통근하기도 편하고 한 곳들 중에서 알아보고자 생각을 했고요. 공유 오피스는 저는 처음부터 계산에 넣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런 좀 프라이빗한 공간이 필요하기도 했고, 실제로 제가 뭐 예를 들어 특히 노조 업무 이런 것들은 제가 공유 오피스를 하면은 뭐 카페 이런 데서 만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꽤 치명적이거든요. 사실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대부분 모르지만 그래도 굳이 들려주고 싶지 않은 얘기들, 특히 교섭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제대로 된 사무실을 얻는 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약간의 고정비용이 더 발생을 합니다만 고정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상황은 아니에요. 뭐 이것저것 다 해도 한 100만 원 남짓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정도도 못 벌면 노무사 개업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막연한 자신감 같은 거에 개업을 하면서 바로 얻었고,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부담이 되진 않는
있는 상황이네요. 다행히. 지도를 찾아보시면 마곡에 노무법인이랑 노무사 사무소가 정말 많아요. 마곡 지구가 옛날과는 달리 굉장히 좀 많이 커졌고 실제로 기업들도 많다라고 하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저는 임대료라는 부분이 꽤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서울 본청이나 뭐 이런 데 앞에 차린다고 하면은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나오거든요. 뭐 나쁘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마곡이 지금은 좀 많이 커졌어요. 사무실의 위치라는 건 결국 근로자 사건과 좀 연결이 많이 되게 되는데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노동조합도 있고요. 자체적으로도 애초에 법을 위반하는 경우들이 아무래도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제가 어차피 무슨 LG를 당장 자문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잖아요. 오히려 중견, 중소기업의 재직자들이 많은 곳이 그리고 뭐 배후 인구라고 하죠. 여기는 이제 화곡동을 이제 기점으로 한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노무사 사무소가 멀릴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노무사 개업 비용이라고 해봐야 뭐 많이 들진 않습니다. 사실 제일 큰 부분은 사무실 임대료예요, 정말로. 뭐 어쨌든 뭐 보증금 한 1,000만 원 있어야 될 것이고 이제 인테리어라고 할 건 없지만 뭐 일반적인 가게 뭐 예를 들어 제가 음식점을 차린다고 하면은 인테리어 값 요즘 뭐 1억 5천은 진짜 엄청 뭐 저렴하게 한다라고 생각할 정도가 되는 그런 고물가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책상 몇 개 정도 놓고 그다음에 뭐 각종 사무기기 놓는 거 해가지고 다 합쳐봐야 한 500만 원 안쪽으로 들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팩스 이런 건 보낼 수 있어야 되니까 뭐 복합기 같은 거 놓고 사무소 로고를 이제 디자인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런 정도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 서비스를 하는 전문직들이 사무실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들도 있는데 굳이 사무실을 차리더라도 돈이 그렇게까지 많이 들진 않는다. 개업을 꿈꾸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조금 진단을 하고 내가 적어도 어느 지역에 좀 차려야겠다. 그 지역에서는 뭐를 주로 해야 될 것이며 주력 상품을 팔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같은 것들을 좀 미리미리 생각을 해두시는 편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사들에 대해서 이제 스테레오 타입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노측에 대한 사건을 굉장히 주로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전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노노모라고 해서 저희 노측 사건 대리만 하고 사측 사건 대리를 하지 않는 그런 노무사님들 계십니다. 그분들도 저희가 노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 노동법의 세계에서는 노사정이라는 3자 관계가 사실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지자체, 정부 사업 이런 것들 컨설팅 같은 거 많이 하시거든요. 뭐 교환을 개발을 하신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조차도 노동 사건만 가지고 100% 먹고 사시는 분들이 아니란 말이죠. 하물며 기업 자문까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다 보니 한 5대5 정도 되고 법인이 커지면 커질수록 고정비라는 부분들이 좀 중요해지다 보니 자문이나 아웃소싱 위주로 가면은 오히려 사측을 훨씬 많이 하게 되는 결과들도 많이 나옵니다. 사무실의 지리적인 부분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런 근로자들의 좀 인구학적 특성 같은 걸 좀 고려해야 될 필요는 당연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부는 아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앞에 차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마곡 같은 곳에 몰리게 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더라도 업무의 특성 때문에 저는 1인으로 하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강의 같은 거는 저한테 들어온 거거든요. 어디 위원회에 참석해달라 이런 것도 다 저한테 들어온 거. 노동법률사무소 동감을 지목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박한울 노무사를 지목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업소득으로 잡히지도 않고요. 초창기 개업이다 보니 아무래도 흔히 말하는 세금 계산서를 떼는 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거꾸로 이제 오히려 이제 어딘가에 소속이 돼서 강연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컨설팅을 했다거나 하는 건들 때문에 발생한 기타 소득이란 부분이 더 많이 잡혀서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사업소득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기업 자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표 노무사님을 보고 물론 들어오셨겠지만 일 자체는 고용으로 있는 사람들이 대신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건도 마찬가지죠. 법인이 수임을 하는 거다 보니까 법인 구성원들 중에 누구나 이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업무에 따라서 법인의 규모를 키우는 게 답일 수도 있고 키우지 않고 1인으로 하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게 답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 대부분의 초창기 개업한 노무사님들은 다 저와 비슷하게 일단은 뭐 직원이 아예 없든지 아니면 있어도 한 명 정도 가족일 경우들도 좀 많고요. 마찬가지 지점에서 저는 앞으로 당분간은 뭐 누굴 당연히 뽑을 생각도 없고 올해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년엔 또 어떻게 살지는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업은 용기라는 말씀을 좀 드리게 됩니다. 오히려 저같이 좀 무계획적인 편인 사람이 개업은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준비를 해서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배우고 나와야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같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 기업이 밀리는 이제 주변의 케이스들을 좀 많이 봤는데, 어느 게 정답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의 전략은 하루라도 빨리 나와서,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5년 차든 10년 차든 개업을 하려고 자기가 1인으로 나오면은 그때부터 다시 리셋이라고 보거든요.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런 인맥들, 네트워크들, 자문사들이 개업과 동시에 100% 다 자기께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개업을 해보니 더더욱 뼈저리게 느끼는 거는 1인 사무소이기 때문에 노무사 업무만 잘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점을 많이 느끼게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영업도 해야 되고 돈도 세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참 머리가 아픈 그런 일들을 감안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고, 심지어 요즘은 의사 선생님 같이 흔히 말하는 자격증으로 거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었던 그런 분들조차도 요즘에는 영업 제대로 안 되면은 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하물며 노무사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개업을 한 노무사들이 물론 돈을 안 따지면서 살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항상 돈 되는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문직은 전문성이 1순위여야 된다라고 보지 돈이 1순위여야 된다라고 보지는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의 전문성이나 아니면은 뭐 미래의 수입 같은 것과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돈이 되지 않는 일들을 오히려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은 벌 수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지만, 많은 분들이 노무사들의 뭐 성공의 기준을 월천이라고 잡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월천을 한 번씩 찍는 거야 당연히 사건 같은 게 몰리면 노무사의 특성상 굉장히 뭐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월천을 지속적으로 벌 수 있냐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저희 법인 대표님도 한 달도 빠짐없이 월천씩 가져가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돈을 벌고 싶으면 사실 노무사를 하지 말고 사업을 하셔야죠. 노무사는 1순위는 전문성입니다. 모든 전문직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전문성이 그리고 곧 돈이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낮은 거를 여러 개를 해가지고 매출 자체는 뭐 월 1,000, 1,500 우습게 찍으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지만, 그분들도 당연히 자신의 이런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실 거란 말이죠.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뭐 협회 같은 거에 들어가신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노무사로서 이제 전문성을 쌓는 이제 완전 초입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앞으로 제가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면서 제 길이 무엇인지를 좀 찾고 장기적으로 그런 길로 갈 수 있는 발판 같은 걸 좀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말인데 참 얘기를 하다 보니 고민이 좀 많아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퇴근하겠습니다.